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목요일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그렇고 국민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지켜보는 광경입니다. 적어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가 이 정도로 흥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격세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보도하는 언론의 프레임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정치 현상을 볼 때 언론이 씌우는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보도하는 언론 프레임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함초롱 앵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까? 네, 첫째는 이전 투구식의 계파 싸움으로 보도하는 프레임입니다. 대표적인 기사가 오늘 13시 46분에 송고된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제목을 중진 신진 난타전, 진흙탕 빠지는 야 당권 경쟁으로 뽑았습니다. 부제로 나경원 주호영 협공, 유승민계 대표 대선 관리 불공정 우려, 이준석 김웅 김은혜 반격, 탐욕스러운 모습, 계파 정치 망령 남아로 뽑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상당히 전형적인 양비론인데요.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유승민계가 당의 주류이고 주류 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유승민 계보를 업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런 유승민 계보를 주호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공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호영 의원이 오늘 유승민계를 입에 올리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 의원은 SNS에서 계파 정치의 피해자였던 유승민계가 전면에 나서 계파 정치의 주역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꿈인 사람이 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 관리가 가능하겠나, 유 전 의원 말대로 찌질한 구태 정치라고 공격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유승민 계보를 지금 거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오늘 대통령 후보를 보유한 계파에서 당대표를 맡으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언급한 대통령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이죠? 맞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은 공정한 경선 관리인데 계파가 없는 당대표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당에 계보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느 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후 역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분석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지금 보는데요. 최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보를 무시하고 그런 계보를 지적하면 편가르기, 계보 정치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태경 의원의 발언입니다. 하 의원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의 유승민 계보에 대한 공격이 나오니 유승민 계보인 하태경 의원이 중진들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35살 청년 이준석 하나 이겨보겠다고 무덤 속에 파묻혔던 계파까지 끄집어내 모처럼 찾아온 축제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쏴붙였습니다. 그는 이준석이 유승민계라 대선을 말아먹는다고요? 그러면 이참에 이준석계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하태경은 오늘부터 이준석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 의원의 발언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강자의 약자 코스프레 같은데요. 유승민 계보가 국민의힘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치 계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배후가 없는 듯 위장하고 있는 이준석 계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초롱 앵커, 지금 논쟁의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유승민 계보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호영, 나경원 후보와 이를 감추려고 하는 이준석 후보로 전선이 지금 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취재해보면 유승민계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준석 본인이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 이준석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발언까지 했다면 하태경 의원의 무덤 속에 들어간 계파 정치를 끄집어내 축제판을 진흙탕으로 만든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유승민계의 경각심을 가지려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하의원이 안간힘을 지금 쓰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계보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유승민 계보라고 당 대표 되면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유승민 계보가 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 말고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최재형 등 유력 주자들이 대부분 당 바깥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순위를 보면 외부 인사들의 순위가 끝나고 나면 그 뒤부터 국민의힘 내부의 원희룡, 유승민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바깥의 유력 주자를 무시하고 당 내부에서 대선 주자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안철수 등 외부 인사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LH 사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급반전하면서 오세훈으로 완주해도 이긴다는 분위기가 일어났거든요. 맞습니다. 야당이 잘해서 선거를 이긴 것이 아닌데도 국민의힘 특유의 오만함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워낙 크니까 작대기만 꽂아도 이긴다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또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맡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권 후보를 단일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프레임으로 봐야 이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를 뽑아야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느냐? 오직 이 프레임으로 보는 것만이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의 드라마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비상시국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